죽고 싶으면 한 발짝만 더 다가와 보세요. 조용했지만 날이 서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순간 고요해졌고 형광등 불빛만 윙하고 울렸어요. 장대호는 코웃음을 흘리며 한미정 씨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가씨, 입이 참 걸걸하네. 내가 누군지는 알긴 하나? 여기서 나한테 대드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모르나 보지? 근처에서 박정희 경비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대호 씨,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작게 중얼거렸죠. 에휴, 오늘 또 사고 나겠네. 저 양반 또 시작이야. 한미정 씨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손목시계를 천천히 풀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대호는 그 모습을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뭐야? 싸울 준비야? 아가씨가 뭘 한다고 나서는 거야? 그때 택시기사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습니다. 한미정 씨의 손등에 희미하게 박힌 굳은 살, 그리고 소매 틈새에서 살짝 보인 검은 패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미정 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고 아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배우세요. 상황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사실 이 일은 30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쯤 지하 주차장에 장대호의 차가 들어왔어요. 마침 그 자리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주민이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대호는 창문을 내리며 거칠게 말했어요. 야, 아가씨, 차 좀 빼줄래?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저기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번호판 좀 보세요. 자리가 네 거야?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빨리 안 빼? 아니, 이건 관리사무소에서 배정받은 자리라서요. 장대호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아가씨, 말귀를 못 알아듣나? 내가 지금 좋게 말하는 거야. 빨리 치우라니까. 하지만 규정? 규정이 뭐가 중요해. 여기 내 구역이라고. 그 순간 경비실에 있던 박정희 경비원님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장대호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301호 주민분 자리예요. 박정희 경비원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어요. 장대호는 손가락으로 박정희 경비원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경비일이나 잘해.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하지만 주민분 자리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데요. 닥쳐. 늙은이 주제에 말이 많아. 장대호가 경비원님의 가슴을 확 밀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여성 주민은 비명을 지를 듯 입을 막았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멀찍이서 지켜보던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저 양반 또 시작이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사고를 쳐야 직성이 풀리나 봐. 옆에 서 있던 다른 주민이 작게 물었어요. 또요? 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목청만 대령 출신이지 뭐.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차분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미정 씨였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한미정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경비원님을 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장대호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다시 여성 주민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자, 이제 차 빼줄 거야. 안 빼줄 거야? 여성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뺄게요. 미안해요. 바로 그 순간 한미정 씨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장대호는 고개를 돌려 한미정 씨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어요. 뭐야, 또 나대는 아가씨 나왔네. 여기서 영웅놀이 하려고? 한미정 씨는 장바구니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고는 한 번만 합니다.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크크, 웃기네. 아가씨가 나한테 경고를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장대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사과? 내가? 아가씨, 나 대령 출신이야. 여자 따위가 나한테 명령을 해?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멀리서 지켜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눈빛 좀 봐. 뭔가 심상치 않은데. 한미정 씨는 천천히 손목에 시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주차장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장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오, 싸울 준비야? 재밌는데. 한미정 씨는 시계를 가방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령이요? 그럼 예의부터 다시 배우셔야겠네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한미정 씨의 손등에 선명하게 박힌 굳은 살, 그리고 소매 틈새로 살짝 보이는 검은색 패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오래전 군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만한 흔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어요. 장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고함을 질렀죠. 예의? 여자 주제애나한테 예의를 가르쳐? 너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 한미정 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죠.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물러서세요. 장대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사과? 내가? 크크크. 오늘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네. 그가 한미정 씨를 향해 성큼 다가서는 순간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뒤에서 외쳤어요. 장대호 씨 그만둬.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하지만 장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미정 씨의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한미정 씨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며 주차장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대호의 손이 한미정 씨의 어깨를 향해 뻗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미세하게 몸을 옆으로 틀었고 장대호의 손은 허공을 스쳤어요. 장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야, 지금 피한 거야? 운 좋네. 한 번 더 해볼래?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장대호는 다시 한번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양손으로 한미정 씨의 어깨를 확 밀쳤어요. 받아봐. 그 순간 한미정 씨의 몸이 뒤로 두어 걸음 밀려났습니다. 주변이 순간 술렁였어요. 밀렸네. 저 여자 약한 거 아니야? 박정희 경비원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한미정 씨, 괜찮으세요? 여성 주민도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줌마, 도망가세요. 저 사람 위험해요. 장대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크, 봤지? 여자는 여자야. 아무리 잘난 척해도 힘으로는 못 이겨. 그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어. 하지만 송기문 택시기사님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미정 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저건 밀린 게 아니야. 옆에 있던 주민이 물었습니다. 예, 뭐가요? 저 여자 일부러 힘을 뺀 거야. 내가 군대에서 특수부대 애들 훈련하는 거 봤는데 딱 저런 식으로 공격을 흘려보내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저 여자는 지금 상대방임을 파악하고 있는 거야. 한미정 씨는 밀려난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힘 조절 실패하시네요. 이 정도면 민간인 다칠 수도 있어요. 장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내가 대령 출신인데? 대령이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주변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요. 닥쳐.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장대호가 다시 달려들었고 이번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미정 씨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어요. 장대호의 주먹은 또다시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이런.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한미정 씨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해줬어요. 조심하세요.
손 치워. 내가 뭔데 나한테. 주변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계속 피하기만 하네. 근데 신기하다. 한 번도 안 맞았어. 장대호 씨가 저렇게 계속 헛손질만 하는 거 처음 봐.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저건 보통 실력이 아니야. 장대호는 숨을 헐떡이며 한미정 씨를 노려봤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아가씨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일부러 피하기만 하는 거지? 싸우고 싶지 않아서요. 사과하시면 끝나요. 사과? 절대 안 해. 한미정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CCTV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다 찍히고 있어요. 경비원분 밀친 것도, 여성분 협박한 것도, 저한테 주먹 휘두른 것도요. 장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다 성립돼요. 한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변호사인가? 법을 되게 잘 아는데? 장대호는 당황했지만 자존심이 상해 계속 소리쳤어요. 웃기지 마. 내가 대령 출신인데 겁날 게 뭐 있어. 한미정 씨는 다시 손목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송기문 택시기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소매 사이로 검은색 패치가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건 설마. 장대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끝을 봐야겠어. 한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주차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대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한미정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받아라. 그의 주먹이 한미정 씨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고 주먹은 또다시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장대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한미정 씨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균형을 잡아줬죠. 이제 그만하세요. 손 치워. 장대호는 팔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너 도대체 뭐야? 왜 계속 안 맞아? 한미정 씨는 대답 대신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딱 한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의 주차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대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주변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장대호 씨가 뒤로 물러났네? 저 여자 한 발짝만 나갔는데? 분위기 완전 바뀐 거 아니야?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공기가 완전히 역전됐네. 사냥꾼과 사냥감이 바뀐 거야. 옆에 있던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엔 장대호 씨가 공격하고 저 여자가 피했잖아. 근데 지금은 저 여자가 한 발짝만 나가도 장대호 씨가 피하고 있어. 박정희 경비원님도 그 모습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여자분 대체 누구실까? 한미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사과하실 건가요? 장대호는 자존심이 상해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해. 내가 왜 여자한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한미정 씨가 소매를 살짝 걷어올리는 순간 택시기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팔뚝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생긴 듯한 흔적이었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숨을 삼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보통 흉터가 아닌데 훈련 흔적이야. 한미정 씨는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장대호를 바라봤어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사과하세요. 장대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절대로. 한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대호는 또다시 뒤로 물러섰어요.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완전히 기싸움에서 진 거 아니야? 장대호 씨 저렇게 쪼는 거 처음 봐.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장대호 씨,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저 여자분은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닥쳐, 당신은 상관없어. 상관 있죠. 저분 손목 좀 보세요. 저런 굳은 살은 보통 사람은 절대 안 생겨요. 장대호는 한미정 씨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군인 출신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흔적이었거든요. 맨손격 투 훈련, 로프 훈련, 암벽 등반 훈련을 수없이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설마 너 군인 출신이야?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장대호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어요. 어느 부대? 한미정 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작게 말했어요. 장대호 씨, 지금 대령 출신이라고 자랑하셨는데 저분은 그것보다 훨씬 위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여자가 무슨... 요즘 여군 특수부대 있는 거 모르세요?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장대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이지? 한미정 씨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대호는 벽 쪽으로 계속 밀려났어요. 주민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완전히 역전됐네. 처음엔 장대호 씨가 쫓아갔는데 이젠 쫓기고 있어. 박정희 경비원님은 바닥에서 일어나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미정 씨, 대체 누구시길래? 한미정 씨는 장대호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이에요. 경비원님에게 사과하세요. 장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미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주차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한미정 씨의 손목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죠. 굳은 살, 흉터, 그리고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검은색 천조각. 저 사람 대체 누구지? 그 질문은 주차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의문이었습니다. 장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미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장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주변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완전히 쫄았네. 장대호가 저렇게 밀리는 거 처음 봐.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구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장대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잠깐만. 그가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여자라고 무시했는데 실수였어. 한미정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장대호는 입술을 핥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가씨 실력 좀 있네. 근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볼까? 송기문 택시기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장대호는 갑자기 자세를 낮추며 한미정 씨를 향해 돌진했어요. 이번엔 양팔을 벌려 그녀의 몸통을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받아라. 주변 주민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아, 위험해. 하지만 한미정 씨는 침착했습니다. 장대호가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몸을 살짝 옆으로 틀었어요. 장대호의 팔은 또다시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뭐야? 장대호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어요. 박정희 경비원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 여자 진짜 대단해.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장대호는 다시 몸을 돌려 한미정 씨를 노려봤습니다. 이번엔 손목이야. 손목만 잡으면 돼. 그는 한미정 씨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빠른 속도였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한미정 씨는 그의 손이 다가오는 순간 손목을 살짝 돌렸습니다. 장대호의 손은 또다시 빗나갔어요. 안 돼, 안 돼. 장대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한미정 씨는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피해냈어요. 주변 주민들이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해? 손목 잡는 것도 못하네.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저건 보통 훈련으로는 안 나오는 움직임이야.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 여성 주민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여자는 수천 번, 수만 번 저런 상황을 훈련한 거야. 그래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지. 장대호는 숨을 헐떡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도대체 뭐야? 넌 사람이 아니야. 한미정 씨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대호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좋아, 그럼 이번엔. 그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한미정 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한미정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주먹은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대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한미정 씨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해줬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장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여자에게는 닿지도 못한다는 것을요. 주변 주민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 나오겠네. 대령 출신이 여자한테 완전히 발렸다고. 다른 주민들도 키득거렸어요. 맞아, 완전히 원사이드 게임이야. 송기문 택시기사님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크크, 장대호 저꼴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장대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웃지 말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미정 씨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장대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한미정 씨를 노려봤습니다. 너 대체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장대호는 또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송기문님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만. 주차장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장대호는 벽에 완전히 등을 기대게 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한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대호는 벽에 완전히 등을 기댄 채 한미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과하세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장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한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손을 뻗었어요. 장대호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 씨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어요. 으악! 손목을 살짝 비틀자 장대호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드디어 잡혔네.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관절 기술이야. 손목 한 곳만 정확히 누르면 온몸에 힘이 빠지거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미정 씨의 발이 갑자기 미끄러지는 듯 보였어요. 그녀의 몸이 약간 뒤로 밀려났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밀렸어. 장대호가 힘으로 밀어낸 거야? 장대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크, 봤지? 결국 힘은 힘이야.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 손목을 비벼댔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여자는 여자야. 힘으로는 못 이겨.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밀렸네. 장대호가 역전했나? 박정희 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한미정 씨, 괜찮으세요? 여성 주민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도망가세요.
하지만 송기문 택시기사님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미정 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저건 밀린 게 아니야. 옆에 있던 주민이 물었습니다. 예, 뭐가요? 저 여자 일부러 밀린 척한 거야. 장대호 힘을 완전히 빼버린 거거든. 유도에서 하는 기술이랑 비슷해. 한미정 씨는 약간 뒤로 물러선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장대호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밀어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정 씨는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장대호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안 피해 정면으로 붙는다. 그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한미정 씨를 향해 돌진했어요. 받아라. 한미정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대호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주변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한미정 씨는 마지막 순간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주먹은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미정 씨는 장대호의 팔을 가볍게 잡아 옆으로 돌렸습니다. 장대호는 자신의 힘에 끌려 앞으로 쓰러질 듯 휘청거렸어요. 으악! 한미정 씨는 그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장대호는 바닥에 얼굴부터 받고 말았어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일부러 밀린 척해서 장대호의 자만심을 끌어올린 다음 확실하게 제압한 거야.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완전히 당했네. 장대호 완전히 노란한 거잖아. 박정희 경비원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역시 한미정 씨였어. 장대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사과하실 건가요? 장대호는 바닥에 얼굴을 댄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해. 한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럼 경찰 부를게요. 장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 왜요? 경찰은 안 돼. 한미정 씨는 휴대폰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나. 알았어. 사과할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대호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소리쳤어요. 잠깐만. 사과하기 전에 하나만 묻자. 한미정 씨는 휴대폰을 든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장대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너 대체 누구야? 나도 대령 출신이야. 군대에서 20년 넘게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너 같은 실력은 처음 봐. 특수부대야? 어디 출신이야? 주변 주민들도 귀를 쫑긋 세웠어요. 모두가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민간인이에요. 거짓말. 그런 실력이 민간인일 리 없어. 믿으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과나 하세요. 장대호는 입술을 깨물며 한미정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굴욕감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주차장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장대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미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민간인? 말도 안 돼.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장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나 대령이야. 육군 보병 20년 복무했어. 격투 교관도 했다고. 주변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대령이면 높은 계급 아니에요? 택시기사님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다 싸움 잘하는 건 아니거든. 뭐라고? 내가 격투 교관이었다니까. 교관이었어도 지금 바닥에 엎드려 있잖아요. 다른 주민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대호는 한미정 씨를 노려봤어요. 너도 군인이지?
특수부대 출신 맞지? 한미정 씨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마. 그 기술은 일반인이 아니야.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한미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대호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나도 대령인데 어떻게 이렇게 질 수가. 계급이 뭐가 대수예요. 한미정 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힘이 세다고, 계급이 높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다른 주민들도 박수를 쳤어요. 장대호는 그 박수 소리에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급이 높으면 더 모범을 보여야죠. 여성 주민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한테 협박한 거 정말 무서웠어요. 한미정 씨는 휴대폰 화면을 켜며 말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사과하시겠어요? 경찰 부르겠어요? 장대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주차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마침내 장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미정 씨는 휴대폰을 내렸어요. 누구한테요? 박정희 경비원님 밀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박해서 미안해요. 여성 주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정 씨는 장대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부턴 계급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네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셨네. 장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미정 씨는 바닥에 놓인 장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주민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송기문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여성은 한미정 씨 앞에 멈춰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한미정 씨 맞으신가요? 한미정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여성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주민자치위원장 전혜림입니다. 방금 일 다 봤어요. 한미정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한미정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신 줄 몰랐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자주 있었거든요. 사무실로 가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주변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한미정 씨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박정희 경비원님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한미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박정희 경비원님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 정말 재밌었네. 장대호 저꼴 보는 거 속이 다 시원해. 박정희 경비원님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정 씨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장대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마지막으로 장대호를 보며 말했어요. 장대호 씨, 오늘 배운 거 잊지 마세요. 힘은 약한 사람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장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형광등 불빛만 윙하고 울렸어요. 한미정 씨와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미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장대호 씨 같은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주차 갈등, 층간소음,
분리수거 문제, 매번 싸움이 나요. 경비원분들이 말리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박정희 경비원님도 저번 달에 한 번 당하셨어요. 주민한테 멱살 잡혀서 한미정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근데 오늘 한미정 씨가 장대호 씨 제압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자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잠깐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미정 씨, 실례지만 혹시 무슨 일 하세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요? 아까 그 움직임이 회사원 같지 않던데. 한미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취미로 운동 좀 했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취미로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특수부대 출신 같다고 하시던데. 그분이 오해하신 거예요. 한미정 씨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어요. 한미정 씨,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이요? 저희 아파트 주민 안전자문위원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한미정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분쟁 발생할 때 중재하고 경비원분들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물론 자원봉사라 급여는 없어요. 한미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정희 경비원님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큰일 났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놀라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대호가 사람들 데리고 다시 왔어요. 한미정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요? 네, 3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다들 덩치가 엄청 커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장대호 씨가 왜 또... 박정희 경비원님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까 당한 게 너무 창피했나 봐요. 복수하려고 군대 후배들 불렀대요. 한미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주차장이요. 한미정 씨 집 앞 주차구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한미정 씨의 팔을 잡았어요. 한미정 씨, 안 나가셔도 돼요. 경찰 부를게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 오려면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 다른 주민들 다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명이나 데리고 왔다잖아요. 한미정 씨는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어요. 4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한미정 씨는 관리사무소 문을 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내고 올게요. 박정희 경비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미정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미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 사람들은 아까 장대호 씨보다 약할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떼 지어다니지 않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한미정 씨는 관리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박정희 경비원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분 도대체 누구예요? 박정희 경비원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는 장대호와 3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험악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한미정 씨는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한미정 씨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장대호와 3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하나같이 컸어요. 장대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왔네, 아까 그 여자. 한미정 씨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장대호 옆에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형, 이 여자가 형 때린 여자예요? 때린 게 아니라 비겁하게 기술로 넘어뜨린 거야. 에이, 이런 마른 여자가요? 형도 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불렀네. 남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한미정 씨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뭘 원하세요? 장대호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어요. 아까 당한 거 제대로 돌려받으러 왔어. 나 대령 출신인데 여자한테 당하면 안 되거든. 또 계급 자랑이에요? 닥쳐. 오늘은 확실하게 끝낸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 혼자 두면 안 돼요. 한미정 씨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비원님,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게요. 다른 주민들 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박정희 경비원님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장대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경비 아저씨가 걱정해주네. 크크. 한미정 씨는 박정희 경비원님을 챙기고 나서야 다시 장대호를 바라봤어요. 그 모습에 장대호 옆에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저 여자 경비 아저씨 챙기는 것 봐. 순진하게. 걱정할 상대를 잘못 골랐네. 다른 남자가 주먹을 불끈쥐며 말했어요. 형, 그냥 우리가 해도 돼요? 금방 끝나겠는데. 장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겁만 좀 줘. 3명의 남자가 한미정 씨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주차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미정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뻗었어요. 아가씨, 순순히 사과하면 안 다치게 해줄게.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말을 안 해? 남자가 한미정 씨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미정 씨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다른 두 남자가 놀라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한미정 씨는 침착하게 몸을 낮췄어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한미정 씨는 그의 팔을 잡아 옆으로 돌렸어요. 남자는 자신의 힘에 끌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쿵!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등을 가볍게 밀었어요. 남자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쿵!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3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대호는 입이 벌어진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이게 말이 돼? 한미정 씨는 손을 털며 장대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부르실 분 있으세요? 장대호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너 사람이 아니야. 한미정 씨는 천천히 장대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대호는 계속 뒷걸음질 쳤어요. 오지 마. 한미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장대호는 결국 벽에 등을 기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장대호 바로 앞에 멈춰섰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강한 사람은 떼지어 다니지 않는다고. 장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너 대체 뭐야? 진짜로 뭐냐고.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씨, 손목이. 한미정 씨는 그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지 마세요. 더 다치고 싶지 않으면요. 남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차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장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미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사과하시겠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사과하시겠어요? 한미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장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너 대체 뭐야? 어느 부대 출신이야?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나도 대령인데 이렇게 질 수가 없어. 한미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계급 타령이에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 하나가 신음하며 물었어요. 형, 저 여자 진짜 뭐야? 우리 셋을 10초 만에. 다른 남자도 손목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이건 일반인 실력이 아니야. 장대호는 그 말에 눈이 커졌어요. 그래, 맞아. 일반인이 아니야. 너 특수부대지? 707이야? 아니면 UDT?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장대호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답해. 어느 부대야? 한미정 씨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뚝에 희미하게 새겨진 흉터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위로 작은 문신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장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바닥에 쓰러진 남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형, 뭔데요? 특임대 마크야.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707이요? 그 대테러 특수부대? 여자가 707 출신이라고요? 장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도 안 돼. 707에 여군이 있다는 건 들어봤지만. 한미정 씨는 소매를 다시 내리며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장대호는 벽에 기대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중령이야? 한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야, 우리 대령 출신 형한테 덤볐다가 707 중령한테 당한 거야? 미친, 이건 완전 자살행위였네. 장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707 중령이라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한미정 씨는 장대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장대호 씨. 장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뭐요? 계급이 높다고 강한 게 아니라는 거요.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나와요. 장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대령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러세요? 경비원분 밀치고 여성분 협박하고 후배들 데려와서 복수하려 하고 나는 군인이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 말에 장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한미정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하실 건가요? 장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주차장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형광등 불빛만 윙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대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 그 여자분한테, 그리고 한미정 씨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한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요. 장대호는 고개를 들어 한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미정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왜 전역하셨어요? 707 중령이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한미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대답에 장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미정 씨는 몸을 돌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때 박정희 경비원님과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달려왔습니다. 한미정 씨, 괜찮으세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끝났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미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대화로 해결했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뒤에서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대화로요? 크크, 아주 설득력 있는 대화였네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한미정 씨, 아까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한미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주차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 알아? 707 특수부대 중령 출신이래. 진짜요? 우리 아파트에 그런 분이 살았어요? 장대호 씨 완전히 박살냈다면서 후배 3명까지 데려왔는데도 주민들 사이에서 한미정 씨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안전자문위원 위촉 안내, 한미정.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그 공고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파트도 든든해지겠네. 박정희 경비원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정 씨 오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장대호 씨도 요즘 얌전하다면서요? 네, 어제 마주쳤는데 고개 숙이고 인사하더라고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껄껄 웃었어요. 크크, 그 양반이? 세상에. 사람이 변하긴 하는구만. 그때 주차장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야, 뭐야? 내 차 왜 건드려?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박정희 경비원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건 1203호 김철수 씨예요. 장대호 씨만큼 골치 아픈 분이에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한 명 잡으니까 또 한 명이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김철수라는 남자가 젊은 배달기사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야, 너 오토바이로 내 차 긁었잖아. 아니에요. 전 건드리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 여기 흠집 있잖아. 김철수는 배달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놔주세요. 박정희 경비원님이 급히 다가갔어요. 김철수 씨, 그만하세요. 폭행이에요. 닥쳐. 이건 나랑 이 새끼 문제야. 김철수는 박정희 경비원님마저 밀쳐냈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김철수. 경비원분한테 왜 그래? 당신도 꺼져.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미정 씨였어요. 김철수는 그녀를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또 나대는 여자네. 꺼져. 이건 내 일이야. 한미정 씨는 조용히 걸어와 배달기사와 김철수 사이에 섰습니다. 손 놓으세요. 뭐? 아가씨가 뭔데 명령이야? 김철수는 배달기사의 멱살을 더 세게 쥐었어요. 한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손 놓으세요. 웃기네. 안 놓으면 뭐 어쩔 건데? 한미정 씨는 김철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그리고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김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배달기사를 놓았어요. 뭐야 이 여자. 한미정 씨는 그의 손목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하면 누가 긁었는지 알 수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왜 폭행부터 하세요? 김철수는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아파. 놓으라고. 사과하세요. 배달기사분한테. 그리고 경비원분한테. 내가 왜? 한미정 씨는 손목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으악. 알았어. 한미정 씨는 손을 놓았어요. 김철수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배달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한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배달기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미정 씨, 역시 멋있어요. 박정희 경비원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정 씨는 김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 먼저 하세요. 폭행은 범죄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변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한미정 씨네. 우리 아파트 수호천사야. 한미정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다가왔어요. 한미정 씨, 역시 맡기길 잘했어요. 한미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네요. 그러게요. 우리 아파트에 김철수 씨 같은 분이 몇 명 더 있거든요. 한미정 씨는 주차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 오고 나서 우리 아파트 치안이 대한민국 최고야. 주민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주차장엔 다시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김철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눈에 띄게 평화로워졌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한미정 씨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 707 특수부대 중령 출신이래요. 진짜요? 대테러 부대? 네, 장대호 씨도 박살냈고 김철수 씨도 한 방에 제압했대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경비실에서 박정희 경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아파트가 진짜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한미정 씨 오고 나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장대호 씨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는 저한테 커피도 사줬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껄껄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 양반이? 사람이 진짜 변하긴 하네. 바로 그때였어요. 경비실 문이 열리고 한미정 씨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정 씨. 어서 오세요. 박정희 경비원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순찰 돌다가 왔어요. 이상한 거 없었어요? 네, 조용했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미정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왜 전역하셨어요? 707 중령이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한미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송기문 씨, 그런 건 물어보면 안 되죠. 아, 죄송해요. 괜히 궁금해서. 한미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말씀드릴게요. 송기문 택시기사님과 박정희님은 귀를 기울였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아, 간병하려고 전역했어요. 군생활하면서 집을 너무 비웠거든요. 한미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옆에 없으면 안 돼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효녀시네요. 효녀는요, 오히려 불효했죠. 20년 넘게 군대에만 있었으니까. 박정희 경비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 것도 큰 효도예요. 한미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경비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경비실입니다. 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싸움이요? 한미정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예요? 장대호 씨래요. 근데 이번엔 장대호 씨가 맡고 있대요. 뭐요? 한미정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송기문 택시기사님도 놀라 물었어요. 장대호 씨가 맡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3명이나 된대요. 한미정 씨는 경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과 송기문님도 뒤따랐어요. 지하 2층 주차장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대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3명의 남자가 그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가 우리 형 망신 줬다며? 대령 출신이 여자한테 졌다고 소문났잖아. 우리 부대 망신이야.
장대호는 몸을 웅크린 채 막고 있었어요. 그만해. 한미정 씨는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멈추세요.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또 여자네, 꺼져. 한미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할게요. 멈추세요.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아가씨가 뭔데 명령이야? 혼나고 싶어? 한미정 씨는 대답 대신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틀었어요. 으악! 남자는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두 남자가 달려들었어요. 한미정 씨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해 옆으로 돌렸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쿵, 쿵. 10초도 안 되어 세 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장대호는 놀란 눈으로 한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한미정 씨? 한미정 씨는 장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장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왜 저를? 한미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사과받았으니까요. 장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뒤에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 진짜 대단해요. 원수도 구하시네. 한미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웃이죠. 주차장엔 다시 평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장대호를 공격했던 세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뭐야? 미친, 손목이 나갔어. 한미정 씨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왜 장대호 씨를 때렸어요? 남자 하나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저 새끼가 우리 부대 망신시켰거든. 대령 출신이 여자한테 졌다고 소문났잖아. 그래서 폭행이 정당화돼요? 군인은 체면이 목숨이야. 한미정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체면 때문에 사람을 패요? 그게 군인이에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정 씨는 장대호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장대호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다가와 물었어요. 한미정 씨,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경찰 불러요? 한미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택하세요. 경찰에 넘길까요? 아니면 사과하고 갈까요?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과할게요. 경찰은 안 돼요. 우리도 현역이라고.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장대호 씨한테 사과하세요. 남자들은 바닥에 앉은 채 장대호를 바라봤습니다. 장대호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장대호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한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장대호 씨, 받아주시겠어요? 장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됐어. 한미정 씨는 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때는 경찰이에요. 남자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혀를 내둘렀어요. 휴, 요즘 군인들은 왜 저래? 체면 때문에 선배를 패다니. 박정희 경비원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장대호는 한미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미정 씨, 진짜 고마워요. 솔직히 저한테 이럴 이유 없잖아요. 왜요? 제가 처음에 나쁘게 굴었는데 경비원분 밀치고 여자분 협박하고. 한미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하셨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장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근데 왜 저를 구해준 거예요? 한미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군인이었으니까요. 같은 군인이 맡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장대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미정 씨, 저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로. 알아요. 앞으로는 다르게 살게요. 경비원분들한테도 잘하고 주민들한테도 잘할게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대할게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장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대호 씨, 오늘 많이 배웠죠? 한미정 씨 같은 분이 진짜 군인이야. 장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계급만 높았지 진짜 군인이 아니었어요. 박정희 경비원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장대호는 박정희 경비원님을 바라봤어요. 경비원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때 밀친 거. 이미 사과받았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려요. 장대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완전 감동이네. 장대호 씨가 사람 됐어.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대호 씨가 사과하고 있대요. 진짜요? 세상에. 한미정 씨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다가와 작게 말했어요. 한미정 씨, 대단해요. 장대호 씨를 완전히 바꿔놨네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에요. 장대호 씨가 스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도 계기는 한미정 씨잖아요. 한미정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한미정 씨가 원수까지 구했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한미정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한미정 씨는 우리 아파트 영웅이에요. 주차장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장대호는 한미정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미정 씨, 언젠가 꼭 은혜 갚을게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할게요. 그 순간 주차장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싸움이 사라졌고 경비원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주민도 없어졌습니다. 한미정 씨는 매일 아침 단지를 순찰했어요. 주민들은 그녀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미정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오후 한미정 씨는 경비실에서 박정희 경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한미정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스스로 바뀐 거예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장대호였습니다. 박정희 경비원님이 살짝 긴장했어요. 하지만 장대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대호 씨, 무슨 일이세요? 장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경비원님 드리려고요. 이게 뭔데요? 인삼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박정희 경비원님은 놀란 표정으로 장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그때 밀쳐서 죄송했어요. 진짜로 이걸로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에요. 박정희 경비원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장대호 씨, 받아주세요. 박정희 경비원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장대호는 한미정 씨를 바라봤어요. 한미정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장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정 씨, 저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뭐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한미정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장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군대에서 2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계급, 권력, 부하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녁하니까 다 사라졌어요. 장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무도 저를 안 알아봐 주니까 그래서 더 큰 소리 치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게 정당화되진 않아요. 알아요. 지금은 알아요. 장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미정 씨한테 당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는 걸. 한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장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미정 씨, 저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한미정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셨네요. 한미정 씨 덕분이에요. 한미정 씨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한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장대호 씨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장대호는 한미정 씨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미정 씨,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잡느냐 마느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장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이제 제대로 살게요. 한미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대할게요. 장대호도 일어나 한미정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원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멀리서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장대호 씨가 저렇게 변하다니. 옆에 있던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한미정 씨 덕분이에요. 한미정 씨는 정말 대단해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전혜림 주민자치위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싸움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송기문님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 단지는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한미정 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다가왔어요. 한미정 씨, 어디 가세요? 병원이요. 어머니 면회 가려고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비는 필요 없어요. 한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송기문 택시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편찮으세요? 네,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역했어요. 효녀시네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한미정 씨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눈을 천천히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저요, 미정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정아, 왔구나. 한미정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옆에 있을 거예요. 안 떠나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미정 씨의 얼굴을 만졌어요. 엄마 때문에 전역한 거지? 미안해, 우리 딸. 한미정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는 게 제 꿈이에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손을 잡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님이 물었어요. 한미정 씨,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 간병에 자문위원까지. 한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따로 있구나. 아파트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한미정 씨, 어서 오세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싸움이 사라졌고 경비원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장대호는 매주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장대호 씨, 요즘 완전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송기문 택시기사님은 박정혜 경비원님에게 말했어요. 한미정 씨가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싸움을 이긴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꾼 거예요. 박정혜 경비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죠. 한미정 씨는 오늘도 조용히 아파트를 순찰했어요. 주민들은 그녀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미정 씨, 감사해요. 우리 아파트 수호천사예요. 한미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 진짜 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것. 아파트 단지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